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 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양명지입니다. 네, 지방선거 휴장 이후 문을 열었던 오늘 시장. 오늘 코스닥이 6거래일 만에 달려줬고요. 코스피는 쉬어갔습니다. 그동안 강했던 전자닉스가 쉬어가고 오늘 오랜만에 코스닥에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반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반도체 장비주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이 전자닉스의 수급이 쏠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코스닥 소외 현상에 눌려 있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관련주들의 랠리가 확실히 보여진 하루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선 금융주와 삼성그룹주가 오늘 강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일부 로봇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됐고요. 이 수급 공백을 메꾼 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메꿔졌습니다. 네, 한편 환율이 2달여 만에 다시 1,530원을 넘어섰습니다. 중동전쟁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유가가 급등하니 물가가 오르고 또 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발표까지 유가가 다시 WTI 기준 배럴당 96달러까지 치솟은 가운데 한국에 12.5% 추가 관세 부과를 하겠다는 미국. 참 이 매크로적인 측면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는 최병곤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흑백 주식의 캐스터 김은서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증시 부진, 여파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는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초반부터 4조 원 넘게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1,530원을 돌파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와는 희비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급등하고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오늘 미국의 여기가 더해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시장에 못 미치는 AI 매출 전망까지 제시하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오늘 위축됐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 반도체 종목들도 하락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지었고 0.81% 상승한 8,641선에서 코스피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기관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0.57% 상승한 1,099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환율 흐름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전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5조 159억 원과 1조 8,091억 원을 순매수에 나섰고 외국인이 7조 원 가까이 물량을 덜어내면서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화 약세가 맞물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기관 중심 매수세 유입되면서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코스닥 기관이 2,068억 원을 사들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637억 원과 426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CJ ENM입니다. CJ ENM은 3.44% 하락한 39,350원에 장 마쳤는데요. OTT 자회사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존에도 광고 시장 부진과 콘텐츠 사업 수익성 둔화 우려가 이어지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이슈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자회사 리스크 해소와 실적 개선 여부가 주가 반등의 핵심 여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젠슨황의 방한 소식에도 5.28% 하락하며 15만 7,9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가 GTC 타이베이 2026에서 피지컬 AI용 오픈 파운데이션 로봇 모델 코스모스3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로보틱스 개발 기업으로 소개되었는데요.
협동 로봇 시장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당장의 주가 반응은 제한적이었지만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한국에서 피지컬 AI 분야 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두산 로보틱스와의 협력 가능성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엔비디아와의 협력 구체화 여부가 두산 로보틱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예스티입니다. 예스티는 오늘 6.11% 상승한 26,900원에 장 마쳤는데요. 예스티 삼성전자와 총 35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지난해 매출의 40%를 웃도는 수준으로 평가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형 수주 확대가 향후 추가 공급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증시 부진 그리고 환율 급등 등이 겹치면서 코스피가 큰 폭으로 조정받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19일 연속으로 순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은 부담을 키웠는데요. 다만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고 일부 종목도 정책 기대감과 대형 수주 소식에 이은 개별 장세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동 정세, 국제유가, 환율의 움직임이 국내 증시의 향방성을 결정할 것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흑백 주식의 김은서였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 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병호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하루 휴장하고 오니 네. 그동안 홀로 갔던 전자닉스가 쉬어가면서 네. 코스닥이 약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은 그동안 계속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이 그나마 반전 시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좀 반가우신 분들도 많으시고, 야, 코스닥 시장 너무 소외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그래도 오늘 좀 체면을 살려주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이 부분 자체가 아직은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반등 많이 하긴 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 그쪽 이수로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상승을 좀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좀 아쉽고, 그다음에 또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속 고가를 경신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락 이후에 그 윗꼬리를 다는 아주 그냥 뭐 형식적인 그런 반전인 것 같고요. 거래소도 이제 그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체력이 좀 달리는 모습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밑에 SK스퀘어까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K스퀘어는 뭐 상승 마감했습니다만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대기 매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개인들도 외국인의 매도에 맞서서 굉장히 많은 수량을 또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래소의 시장 주도가 그대로 좀 이어지는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선별적인 상승만 나오는 것 같아서 아직은 주도주의 교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기존 주도주가 계속 상승을 이어가느냐 못 이어가느냐 요거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뭐
그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오면서 뭐 새로운 국내 AI 관련주들이 많이 좀 움직였습니다만은 또 그만큼 급변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주도가 될지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아직 큰 변화는 없는 상태고 코스닥도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코스닥이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커뮤니티 방 내에서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스타 레시피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업종과 섹터 분석을 통해서 최상 등급의 종목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오늘 오직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 중 향후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 전문가님만의 레시피 조합은 어떤 것일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주목받았던 업종을 토대로 메인 요리를 해볼 예정인데요. 또 그 안에 세부 섹터로 들어가서 에피타이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보시면 전문가님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이 최선호주가 추려지니까요. 집중해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메인 요리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오늘의 메인 요리 업종 3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엔비디아가 되겠는데요. 전문가님, 네. 또 이 젠슨왕 네. CEO가 이제 소맥 이제 삼소를 네, 한다고 네, 하잖아요. 그거에 맞게 오늘 또 삼겹살이 배경 음식으로 좋네요. 나왔네요. 예. 삼겹살에 저기 보니까 뭐 김치도 올라가 있고 뭐 네. 미나리도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가 요리할 업종은 3가지 중 어떤 업종이 될까요? 자, AI, 반도체, 엔비디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빼고는 시장을 얘기할 수 없는 상태니까 딱 좋네요. 위에 삼겹살 있고 그다음에 콩나물 있고 네. 김치 있는데 이게 딱 조합이 좋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 엔비디아 이것도 같이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3가지 업종 모두 생존이 되겠고요. AI, 반도체, 엔비디아 통해서 섹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에피타이저는요. AI 쪽은 LLM 쪽 주목해 보자라고 하셨고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어떤 쪽을 봐야 할까요? 자, 지금 이제 LLM이라고 하니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제미나이나 챗GPT도 결국은 거대 언어 모델이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컴퓨터는 명령을 집어넣으면은 그걸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 없이 여기에서 이제 뭐 그대로 이제 그냥 수행만 했던 게 예전 최초 모델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것을 학습해서 인간이 어떤 명령어를 내렸을 때 그게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하는 형태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배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만약에 글씨를 쳐넣었다고 쳤을 때 이 AI 같은 경우에는 이 배라는 것이 사람의 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물에 띄우는 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과일로 달리는 배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앞뒤 정황을 파악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질문 문맥 의도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거대 언어 모델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왜 부각이 되냐면은 엔비디아에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거 이외에도 개발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이 많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도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여타 회사에서도 특화된 언어 모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한 언어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지금 새로운 수익 창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AI 쪽에서 한 분야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어느덧 학습하고 추론하는 단계까지 온 AI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 쪽을 우리가 한번 픽 종목 다음 시간으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또 반도체 업종 한번 볼게요.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HBM 메모리 쪽을 주목해 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 네. 말씀해 주시죠. 자, 반도체 뭐 HBM 메모리 워낙 많이 얘기 나온 거라서 뭐 생소하게 제가 또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HBM 메모리가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또 어떤 새로운 수요치를 찾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을 늘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고
처음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50조다, 200조다 이러다가 지금은 300조까지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점점 크고 또 수익성 기대감도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 메모리 시장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 해도 결국은 부정할 수 없는 게 저 HBM 메모리에 지탱하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저기에서 어떤 식으로 좀 더 빠르고 좀 더 성장된 그런 제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의 주요 화두로 HBM 메모리가 반도체에서는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시장은 HBM 메모리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킥 종목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또 엔비디아 업종 보시면 소버린 AI 쪽을 주목해 보자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엔비디아에서 지금 요번에 젠슨황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소버린 AI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버린 AI라고 하니까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AI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저기 소버린 AI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그 AI도 물론 뭐 우리가 미국에서 개발한 AI를 주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은 AI도 예를 들어서 그 해당 나라에서 개발한 AI를 가지고 그 해당 AI가 그 나라의 역사책이나 그 나라의 어떤 지리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사용자들이나 또 그 이외의 같은 언어권을 쓰는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편리로 사용하는 건 맞지만은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편리로 사용하는 개념 자체를 넘어서서 주권 AI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젠슨 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언뜻 들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뭐 나라에 대한 민족적인 어떤 그런 정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돈을 더 벌기 위한 얘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미국 기업이나 이런 데는 납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더 이상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늘려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된 수치만 늘어나지 더 확 늘어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새로운 성장 모델로 보고 있는 게 이 소버린 AI고 여기에서 이제 주요 개발국인 중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팔아먹으려고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니네들 그런 기술은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과의 회담에서도 이 고성능 칩 블랙웰 시리즈는 안 판다고 하니까 이걸 판로가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젠슨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또 다른 나라에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니네들도 AI 개발해, 인도도 AI 개발해, 한국도 AI 개발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중에 제일 확률이 높은 게 한국이니까 여기 와서 이제 소버린 AI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더 많이 팔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소버린 AI 섹터까지 말씀 듣고 왔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킥 종목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오늘의 킥 종목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세 가지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SK 네트워크스가 되겠고요. 또 삼성전자, 네이버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SK 네트워크스부터 말해 주시죠. 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회사에서 어떤 AI하고 그런 관련은 없습니다. 그 회사는 렌트카도 운영을 하고 있고 호텔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고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이제 이것만으로는 지금은 앞으로의 미래 시장에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AI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AI 기업이 이제 업스테이지라는 그런 그 시작하는 그런 AI 기업입니다. 여기서 AI 기업에서 이제 개발한 게 솔라라는 거대 언어 모델인데요. 얘가 이제 상당히 좀 성과가 좋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덩치도 상당히 컴팩트하면서도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을 할 거라고 지금 기대가 돼요. 근데 상당히 좀 괜찮다, 규모가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받고 있고 그 규모가 조 단위로 갈 거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다가 지금 꾸준히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지분을 1,300억대를 들이면서 투자를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지분을 12.9%인가 13%인가 그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상장이 되면은 이 SK 네트워크스도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회사 자체도 지금은 AI 쪽으로 좀 투자를 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사의 체질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서 반영이 돼서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 마감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 출발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시켜놓는 걸 봤을 때는 앞으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네트워크스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듣고 왔는데요. 오늘 시장도 이제 SK 네트워크스 하락했다가 돌려 세우는 힘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하면 바로 진입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원하신다면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승이 뭔가 지금 실적을 바로 막 크게 내서 그래서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그 지분 보유 회사가 상장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분 가치가 커질 걸로 추정을 해서 그것 때문에 기대감에 상승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시장이 약세를 타거나 아니면 수급 주체들이 주식을 팔아버릴 경우에는 종목이 좀 쉽게 밀려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위험도 같이 상존하는 그런 상태니까 그걸 감안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해 놓으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되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 리스크까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커뮤니티 방 내에서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시장 전자닉스가 쉬어감에도 저는 SK하이닉스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 네. 또 삼성전자 이 상승 전환하는 힘을 저는 확인했거든요. 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추세가 전혀 꺾어지지 않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뭐 다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가격적으로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사실 우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에서 이제 추세가 이탈하는지 요것만 좀 체크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전에 이제 주가가 크게 한번 흔들렸다든지 아니면 약세를 좀 탔을 때 어떤 모양새를 보여줬냐면요. 지금 이 5월 28일 날도 지금 차트상으로 조금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강하게 좀 하락을 해가지고 그때도 역시 가격이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높다 낮다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추세를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기준 잡아야 되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도 결국 하락을 했지만은 그 다음날 빠르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세를 되살려 놨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타고 가는 추세를 큰 훼손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내일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온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래도 그 이후에 빠르게 매수가 유입돼서 재반등 시도를 한다라면은 아직까지는 계속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시장 자체가 힘을 좀 못 쓸 가능성이 크고 다른 종목들도 좀 약세를 타게 될 겁니다. 다만 그 하락 이후에 제일 빠르게 또 매수가 들어오고 저점 투자가 많을 만한 종목도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지금은 계속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국내 증시의 기둥인 이 삼성전자 앞으로도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전문가님, 네. 최근에 이제 일주일 전부터 이미 기대감으로 선 반영된 건지 너무나 강했잖아요.
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동안 장기 물려 투자. 계셨던 분들이 좀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잘 빠져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종목이 움직임이 크게 나왔던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전에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이 종목에 대해서 흑주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거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매수가 안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AI 모델에 비해서 너무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젠슨왕 황 사장님, 우리 황 사장님도 이제 이걸 노리는 거예요. 한국은 어쨌든 IT 쪽으로 많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어떤 그 제미나이나 챗GPT나 뭐 이런 그 모델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성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이걸 개발해낼 수 있고 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까지 갖추고 있는 쪽은 한국밖에 없다. 중국 이외에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정점에 서 있는 게 사실은요. 성능이 어쨌든 간에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예요. 그래서 이 하이퍼 클로버 X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성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개발을 하고 성능을 향상시켜 간다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 사실상 투자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또 AI 반도체를 많이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해서 지금 타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AI 쪽에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고 또 많이 협력을 할 걸로 예상되는 거는 이 네이버라는 회사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조금 빨리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전문가님의 네이버에 관한 시각이 젠슨왕의 방한 이후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커뮤니티 방 내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모두 섬세하게 투자 전략,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방에서 모두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해서는 안 되거나 또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주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가님이 단순히 기술적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최종 판단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병곤 전문가님과는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차트 보시죠. 네, 이 종목은 하이닉스의 둥지로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지금 이게 하이닉스의 둥지라고 얘기를 하신 거 보면은 하이닉스하고 관련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두 달째. 그래서 지금 고점을 완전히 치고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당되는 종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시총 3위 종목인 SK 스퀘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SK 스퀘어 정답입니다. 네. 이제 SK 하이닉스의 20.1% 최대 주주로 볼 수 네. 있겠는데요. 바로 한번 흑백 판단 먼저 내려주시죠. 자, 지금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삼성전자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생명 같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분 가치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전에는 큰 힘을 발휘 못하다가 최근에 이 하이닉스 지분 때문에 결국은 가치 평가가 올라가면서 시총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지만은 저는 거기에 이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신고가를 치고 오늘도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상승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의 기대감, 그 다음에 아직 이탈 안 했다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합쳐지면서 이 종목은 100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스퀘어 나날이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00주식 판단 내려졌고요.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커뮤니티방 내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시총 10조 원 돌파, 젠슨왕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네. 지금 차트를 보니까 전고점을 완전히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이틀 연속 급등을 했는데 네. 그런 종목이 지금 여기 로봇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차트가 로보로브하고 로보스타하고도 좀 비슷한 것도 있고 한데 로보스타는 시총이 10조 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해당되는 거는 젠슨왕하고 10조 원 얘기하면은 이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정답입니다. 네, 맞네요.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12%대 약세를 보였는데 바로 한번 흑백 판단 내려주시죠. 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젠슨왕 관련해서 종목이 주로 급등한 게 이제 포스코 DX 같은 피지컬 AI 종목들, 그다음에 로봇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네이버, 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 언어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 쪽에서는 NC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주가가 급등했는데 후속 매수가 아직까지 없어요.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늘 쭉 밀렸습니다. 그러면 쭉 밀린 것만 가지고 추세가 깨졌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후속 매수가 더 들어와야지만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덩치 큰 종목들이 한꺼번에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내리지만 않으면은 후속 매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은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나 저거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올 때 이제는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조정이 상당히 깊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 이후에 그 상승에 대한 이격을 좀 좁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매수가 또 다시 들어온다면은 재투자를 한번 해보셔도 좋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100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100주식 판단 내려주셨고요. 후속 매수가 들어오는지가 관건이라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커뮤니티 방 내에서 더 자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후반부에는 주식 투자에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생존 포인트 교육과 또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생존 종목, 즉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종료 후에 커뮤니티 방 내에서 히든 종목의 종목명이 공개되니까요. 반드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교육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수익의 정점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백주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수익률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표 보시면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 622%로 수익 실현하셨고요. 아주아이비투자도 무려 274%로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24%고요. LNF 12%, OCI홀딩스 이미 이전에 120%로 수익 실현하신 후에 다시 재진입한 종목이죠. 포함해서 리뷰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시장이 계속 좀 약세를 타면서 수익률이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 수익이 좀 줄 때 그때 또 투자 기회를 잘 잡으시면은 그게 또 수익으로 크게 이어지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LNF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차적으로 한번 목표 수익을 달성을 했었어요. 그때 목표가를 이제 커뮤니티방에서도 제시를 해드렸던 건데 그때 이제 20만 원에서 22만 원 제시해드렸고 거기에 딱 정확하게 머리 박고 그 다음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 팔았고 또 다시 지금 내려오면은 새로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LNF는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매수가 들어왔는데 매수가 들어왔으면 계속 올라야지 왜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하락하던 종목은요 한번 매수가 탁 들어와서 리바운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로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시장이 좋으면은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못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한번 탁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 오르는 거 요거 매수 보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점 매수하면은 가격을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LIG 디펜스 같은 경우도 요새 좀 추세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좀 약해지고 흐름도 약해졌습니다만은 중장기 상승이라는 거는 어차피 그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중장기 상승을 할 때는 상승만 계속하는 종목도 있긴 있어요. 요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런데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면은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거든요. 그 조정을 어떻게 구간을 잘 활용하느냐 아니면 잘 버텨내느냐 이게 결국은 수익의 흐름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때 또 한 번 더 비중을 늘리거나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거 120%까지 수익 나고 그다음에 또 40%까지 수익 나다가 잘 나갔는데 거기서 좀 꺾어져서 아쉽습니다. 매수가 더 이상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추세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요 조정을 받고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또 얼마나 매수가 빨리 들어올지 그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오늘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게임하고 AI예요. 저는 사실 게임을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눈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또 이 직업이 화면을 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요새는 게임을 못 해요. 그래서 얘기만 듣고 누가 하는 거 유튜브 방송으로만 보는데 그래도 게임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왜? AI하고 결합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게임을 하나 만드는데 짧게는 5년 걸리고요. 그다음에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같은 게임은 정말 대작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돈 엄청 벌고 있는데 그 게임 나올 때까지 지금 개발 완료되는 게 7년 걸렸어요. 그만큼 오래 시간을 걸리고 뭐 예전에 리니지 2나 리니지 모바일 같은 거는 게임 하나 만드는데 투자한 금액만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게 요즘은 트렌드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투입되면서 거기에서 그 전에 막 작업하던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은 개발 기간이나 비용이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게임 업체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게임 개발 기간이 한 5년 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먹고 살 거냐는 거죠. 손가락만 빨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 게임 가지고 어떻게든 사골 곰탕처럼 우리고 우려서 버텨야 되는데 그때 막 적자 내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애를 먹고 게임을 개발했는데 그 게임이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러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개발 기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예전만큼 막 1,000억씩 들이고 이럴 이유가 없어졌어요. 뭐 때문에? AI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게임 세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30대 때 유명했던 게임이, 우리 앵커님 디아블로 아세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네. 그 디아블로가 이제 괴물 잡고 이러는 게임인데, 거기에 보면은 디아블로 2였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문지기가 하나 있어요. 그 문지기를 찾아가서 제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문지기가 하는 얘기가 맨날 하는 소리가 똑같았어요. You may not pass. 너 여기 못 들어간다.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왜 못 들어가는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밤새도록 거기 가서 뭘 잡고 또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하고, 또 밤새도록 들어가면 또 똑같은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NPC라고 하는데, 이 NPC가 입력해 놓은 답밖에 못했어요. 그러면은 게임 유저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이것만 넘어가면은 여기를 게임을 통과하는 건데 여기를 못 지나가게 하니까 그때 완전 돌아버릴 것 같은 상황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AI가 거기에 적용을 되면서 그 문지기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왜 못 들어가냐 하면은 너는 이러이러해서 못 들어가. 이렇게 딱 답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게임이 훨씬 더 답답해지지 않고 재미가 있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게임 트렌드의 변화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 자체가 이제 고도화됩니다. AI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또 밸런스를 어떻게 조정해 줄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게임을 진행하는 입장이나 만드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지냐? 자, 보시면은요. 제작비가 기본적으로 50%에서 70%가 절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 들었던 리니지 게임이 이제는 500억, 300억만 들이면 충분히 게임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또 거기에서 이제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이 그래픽입니다.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할 때는 이런 적 캐릭터 같은 거, 괴물 캐릭터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초안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통과가 되면은 거기서 그래픽을 다듬고 하는 것들을 사람이 다 해왔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이걸 AI가 이제는 몇 초 만에 다 뽑아내 버리고 수백 개를 한 번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이 요거 좋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추출해서 해버리면은 금방 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용을 확 줄여주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게임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더빙이라는 걸 합니다. 성우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빙이라는 걸 하는데, 게임 특성상 보면은요, 어떤 특정 지역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나라에 가거나 이럴 때마다 언어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하는데 한국 사투리로, 그죠? 잘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는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영어 성우를 섭외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사투리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투리 쓰는 성우를 섭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비용이 들고 소모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AI가 다 해줘 버리니까 확실하게 해결 딱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게임을 하나 만들면요,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이게 엄청 많아요.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출시를 하고 거기서도 또 게임상의 버그를 잡아내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게임 출시하면은 게이머들한테 베타 테스터를 모집합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게임 돌려보고 거기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뭐 어떤 평가더라,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가 AI가 몇 시간 만에 다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돌려보고 거기서 버그 어떤 거 있다 딱 잡아내버리니까 이 게임 개발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 나오네요. 제가 했던 그 문제의 게임, 제가 지울 뻔했던 그 게임 디아블로가 나왔는데, 요즘은요 이런 디아블로도 AI를 통해서 확실히 디자인이 많이 빨라지고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냐, 제일 큰 건 역시 영업이익률의 급격한 개선입니다. 지금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게임 업체는 게임을 개발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조 원을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거기에 절반 정도인 5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성이 좋고 주가도 팡팡 올라갈 수 있는데 요새 보면은 뭐 이렇게 돈 주고 저렇게 돈 주고 마케팅비 들고 하다 보니까 요새 10% 15%밖에 안 돼요. 게임 업체가 10% 10% 15% 정도의 영업이익률이면요. 이거는 그냥 기성기업들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수익성이 떨어져서 게임 주가가 안 올랐는데 요새는 이 부분이 급격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가는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작 출시 주기 단축 이 부분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 만들어내놓고 그거 만들고 그다음에 다음 게임 나올 때까지 손가락을 빨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게임이 빨리빨리 출시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수익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게임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수익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저가 빠져나갈 것 같으면 AI가 딱 포착해서 얘네들이 지금 게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떡할까요? 이러면은 바로 이벤트 때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바로바로 유저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달고 다니는 이런 AI 동료를 하나 줄 수 있습니다. 돈을 딱 매달 이렇게 주면은 AI 동료를 하나 키워가지고 걔를 나의 특성에 맞게 키워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아낌없이 게이머가 결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저들끼리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툴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갖고 내가 이런 칼을 요번에 만들었어. 이거 좋아 보이지 않아? 이거 너 살래? 이렇게 하면은 게임사가 중간에서 중개해가지고 그 수수료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수익 모델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업체들하고 AI 업체가 AI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 그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이 게임 업계에는 큰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생존 종목은요. 자체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게임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고 게임 개발에 특화된 AI 플랫폼 자체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 피지컬 AI, 이건 게임 업체가 지금 피지컬 AI 쪽으로도 진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업무 영역에도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만들어내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하반기에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그 신작 게임이 벌어들일 수익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뭐 싶을 텐데 중장기 차트예요. 중장기 차트인데 요거 한 칸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의 주가를 쭉 판단해서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까지 계속 내리막 타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 확대를 제가 못해 보이는 게 아쉬워요. 여기서부터 지금 살짝 돌파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살짝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AI를 도입한 결과, 그 다음에 신작 게임에 대한 효과가 겹쳐지면서 이 대바닥을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대바닥을 탈출하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은 구간을 다 수익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빵빵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꼭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그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이름은 제가 커뮤니티 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의 도입으로 게임업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신작 출시 기간도 단축되고요. 제작비가 무려 50에서 70%까지 절감된다니 그렇다면 실적으로 이어지겠죠. 이 실적이 기대되는 게임 백수저 히든 종목은 커뮤니티 방 내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